이걸 하지 않아서 병충해가 심해져서 말라가는 식물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린메이트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키우기 쉬운 가을 식물들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각 식물의 특성과 관리 방법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필수로 꼭 해야만 하는 가을 식물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올해 날씨에 대한 기상청의 전망인데요, 11월로 접어들면서 평균 기온이 10도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10월까지는 그래도 낮엔 따뜻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정말 초겨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많은 식물들의 최저 생육 온도가 10도 정도라고 봤을 때 이번 달 안으로 꼭 해줘야 하고 우리가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또는 알지만 잊어버리기 쉬운 그것들을 제가 오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정말 갈수록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을 환절기에는 나름대로 세심한 식물 관리가 필요한데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일교차와 습도입니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딱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어떤 영상보다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먼저 일교차가 크다는 건 한 낮과 저녁의 기온이 크게 다른 걸 의미합니다. 밤엔 기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식물을 외부에 그대로 방치하는 건 방관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따라서 노지 활동이 가능하거나 춘화 처리가 필요한 일부 식물들을 제외한다면 모두 실내 안쪽으로 식물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냉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잎이 얇고 연약한 관엽 식물들은 잎이 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요, 지금 당장 옮기시란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엔 그냥 베란다에 두고 식물을 키우셨다면 이제는 낮엔 베란다, 저녁엔 거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야만 식물 입장에서도 추운 겨울에 당황하지 않고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건 결국 해가 빨리 떨어지는 것과 이어지는데요, 낮 시간이 점차 짧아질수록 우리는 물 주는 타이밍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시간에 물을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만일 그동안 늦은 오후에 물을 주셔왔다면 이제는 정말 해가 떠 있는 오전이나 낮에 물을 주셔야만 합니다. 여름처럼 한낮에 직사광선이 강한 시기는 아니니까요, 그런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겨울철 적응을 위해서 물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가 빨리 떨어지면서 빛이 들어오는 각도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내 식물이 빛을 잘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빛을 받는 일조량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름엔 해가 늦게 지다 보니까 서쪽에서도 빛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점차 남향 창문으로 빛이 많아지는 그런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말이나 이렇게 시간 되실 때 낮엔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일조량은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꼭 잊지 말고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서 쌀쌀한 가을이 되면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습도가 낮아지면서 건조해지겠죠. 건조해지면 해충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이어지는데요, 식물을 실내로 옮기실 때 반드시 병충해 또는 해충은 없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잎과 줄기를 하나하나 관찰해야 하는데요, 이걸 소홀히 하실 경우 기존 실내에 있던 식물에도 벌레가 옮겨가서 병충해가 더 퍼질 수도 있습니다. 해충이 보인다면 꼭 제거하시고요, 물 샤워도 꼭 해주세요. 아니, 벌레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먼저 물 샤워부터 해주시고 실내로 들이시길 권장드립니다. 건조해지면 어떨까요? 화분 속 물이 더 금방 마르겠죠? 이건 우리가 난방을 켜면서 더 가속화되는데요, 다만 날이 점차 추워지게 되면 식물도 점차 성장이 더뎌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흙이 말랐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확실하게 말랐다면 물을 듬뿍,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물 주는 횟수는 점차 줄여가야 합니다. 더뎌지는 성장과 더불어 식물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과습보다는 공중 습도를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가습기나 분무기를 이용해서 식물의 주변 습도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도 추위를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난방을 켜게 되는 건데, 저희처럼 난방이 안 되는 바닥이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일반 거실이라면 반드시 선반 위에 식물을 두는 것이 훨씬 관리하기에 좋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거든요.
바닥 난방이 화분을 건조하게 만드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 팁은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지 않아서 병충해가 심해져서 말라가는 식물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워지는 가을철에 식물 사와서 얼마 못 가 죽이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처럼 이미 기존 화분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식물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곧 겨울인데 아무 식물이나 데려가시면 그 식물 입장에서는 적응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햇살은 똑같이 뜨거운데 건조하다 보니까 더 물이 금방 마를 수 있습니다. 잘 관찰해 주셔야 하고요. 또 가을에 비료나 영양제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분갈이도 너무 추울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식물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꼬딩남TV 최초로 가을 식물 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철 식물 관리 영상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가을철 관리 영상이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문의 주셔서 긴급하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꼭 필요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관리 팁이니까요.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하나씩 실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은 좋아요.